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가 핫하고 또 차가울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 이정민 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정민 팀장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세 가지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집중해 주시죠. 누가 가져갈래? CIS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리뷰를 해봤지만 조금 더 CIS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새 주인을 찾고 있고 이 몸값이 한 3천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하나는 매력이 없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쵸. 매력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 CIS는 후자 쪽이죠. 네, 맞습니다. CI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네. 그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에서도 주가가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대주주가 어쨌든지 본인들의 이제 주식을 좀 매각하기로 밝히면서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 안에서도 코터, 그다음에 캘린더, 슬리터 장비를 주력으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동사가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전극 공정 장비에 대한 그 신규 수요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되어서 이제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턴킨 발주를 이제 내려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적인데 동사는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런 전극 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2028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약 한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현재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노스볼트, 브리티시 볼트 등 고객사가 이미 우리나라 업체들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다변화돼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중국의 CATL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CATL과는 완전히 관계가 끊겼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CATL을 제외한 대부분 이제 유명한 이제 전방 업체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방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설비 투자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업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사가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좀 입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회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설립한 자회사 CI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전고체와 관련된 이제 연구를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관련주로도 이제 엮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모멘텀이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누가 가져갈지 초미의 관심사 속에 대기업 포함한 20곳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 LG와 하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PR 첨단 소재를 그죠. 사모펀드가 가져가면서 롯데가 아니라는 그 실망감에 주가 급락한 바 있는데 네. 이 CIS의 경우에는 누가 가져가는 게 좀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고객사가 다변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셀 메이커들보다는 소재 기업들이나 아니면 어쨌든지 대기업 계열로 분류되는 업체들이 그래도 좀 인수를 해가는 게 동사가 앞으로도 좀 커나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럼 어떤 업체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보였는지 투자 설명서를 수령한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일단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LS그룹, 그다음에 코오롱그룹, 만도그룹, 그다음에 KG그룹 등이 현재 투자 설명서를 수령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은 이제 동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가급적이면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은 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게 결국에는 더 크게 성장할 그 밑거름이 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관련된 이제 그 단독 뉴스가 나왔을 때 날짜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죠. 만약에 내가 뉴스를 읽는데 날짜가 나온다라면 날짜는 항상 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관사가 KB증권입니다. KB증권인데 30일 날 예비 입찰 실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매매로도 어느 정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는 만큼 당연히 이제 수주 잔고도 꽤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3,257억 원 수주 잔고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날짜가 중요하다. 맞아요. 네.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는 정확한 날짜를 아셔야지 안 그렇게 되면은 대응이 좀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30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CIS, 지금 눈독 들이는 회사도 많고 기대도 있고 모멘텀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새 주인을 찾고 더 매력적으로 될까요? 한 줄 평과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뭔가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매각을 하는 것은 바로 대주주의 지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별로 유리할 건 없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동사 테마주로 항상 엮이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런 과거의 이제 행적을 좀 봐야겠죠.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오늘 이제 시초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긴 이제 어떻게 보면 꼬리를 만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동사 주식이 원래 항상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많이 만드는 모습을 과거에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오늘 하락하는 경우는 당연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30일 날 예비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로 접근을 하자. 그렇다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사 주식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대를 정해서 모아나가는 게 가장 좋은 매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 추천 가격은 네. 16,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4,000이 깨지면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CIS에 대한 그동안 최근의 그 주가 흐름 특징까지도 짚어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LG노텍 입찰 참여합니다. 미국의 전기차 공급 입찰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뭐 미국 전기차라고 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인지, 어떤 회사인지 이번에 뭐 규모나 그런 좀 세부 사항들을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미 애플카 광풍이 불었을 때 맞아요. 전부 다 공부하고 오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장이다, 어느 지역이다 이야기가 나오면 대충 어느 고객사인지 이미 다 짐작이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테슬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공장 중에서는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배터리까지도 직접 이제 생산을 하기로 지금 현재 테슬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공장이 바로 오스틴 공장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발주 물량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이노텍과 그다음에 해외 업체 한 곳이 현재 입찰을 경쟁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 한때 LG도 이제 그 4%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뉴스와 마찬가지로 이전에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죠. 근데 이 멕시코 공장을 증설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스토리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그럼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보고서가 좀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아마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예측이 되다 보니까 목표 주가 상향을 이제 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동사 오전 중에 이제 또 수급이 많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영업이익률이 9.1%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LG 이노텍을 또 관심 종목에 담아두었다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 눈이죠. 눈으로 불리는 부분이 바로 라이다 또는 이제 카메라 모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산 이미 글로벌 고객사 25군데에다가 카메라 모듈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경쟁력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플카 이슈에 울고 웃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그 애플카 이야기 때문에 LG 이노텍, LG전자가 막 두각을 보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으니 그쵸. 애플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쪽으로 좀 의견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니까 이 시장 안에서 나름 버텨주고 있던데 네. 오늘 자율주행 이야기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장이 모트렉스가 많이 올랐지만 네. LG 이노텍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확실히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테마주 매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트렉스 매매를 하셔야겠죠. 오늘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장주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고 그다음에 2등으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바로 라닉스죠. 그다음에 이제 3등주로는 인포뱅크 등 여러 종목들이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듯 테마주로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한가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찐 대장주로 우리가 LG 이노텍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테마주 매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모트렉스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그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개수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이제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제 차를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을 때 카메라를 찾아보면 총 3개밖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차들은 대부분 다 후방 카메라 하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는 전기차들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카메라 모듈이 8개에서 10개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전기차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도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출시할 자동차들의 그 라인업을 공개할 때 관련된 기술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LG 이노텍이 앞으로도 관련되어서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지가 아마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시장에서 일단 기대하고 있는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실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습관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애플의 이제 그 신규 아이폰과 관련되어서도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동사가 납품했던 부분은 바로 후면 카메라 모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은 전면 카메라 모듈도 동사가 앞으로 공급을 할 것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관련되어서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 오늘 저도 이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네. 사실 세계 상황실 중에서 가장 저에게 매력적으로 사고 그쵸. 싶은 그런 네. 종목이 되더라고요. LG 이노텍 2분기에 깜짝 실적 예고까지 나왔는데 지금 구간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이정민 팀장님 네.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전저점이 어디였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내 본능과 반대로 매매해야지만 항상 수익이 잘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제가 올해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물리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케어제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G 이노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 부근에 닿을 때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구간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121선을 깼던 이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반등이 나와서 동사의 주식 정고점을 향해서 추세를 그리면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저는 기보유자의 영역이지 동사 주식 신규로 접근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보유자분들께서도 이제 정고점을 그럼 뚫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놓고 봐야 될 건데 41만 4,500원이 일단 정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결국에 동사 주식이 정고점을 뚫지 못한다라면은 더 뻗어나가는 데는 분명 한계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듯 기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을 좀 구분해서 비교해서 이야기 듣고 싶어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최근에 삼성전기가 테슬라, LG 전기트럭이라든가 포함한 몇몇 자동차의 그 카메라 부분에 네네. 승기를 가졌다, 수주를 따냈다라는 그쵸. 이야기가 들려왔잖아요.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이 둘의 좀 모멘텀을 비교하면은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카메라 모듈 또는 이제 기판과 관련된 업체들이 차별화 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고객사를 어느 고객을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지금 갈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테슬라의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한들 애플의 아이폰보다는 덜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바로 LG 이노텍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와는 당연히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삼성전기도 지금 현재 굉장히 세일즈를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단독 기사 저도 읽었습니다. 그 4조 원에서 5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뭐 추측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마 그 기사 삭제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마 기자분께서 좀 추정을 너무 과하게 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회사를 동시에 놓고 비교했을 땐 저는 당연히 LG 이노텍을 더 좋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종목 왜 이래요? 공구음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키워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정말 네. 너무 그냥 딱 단순하지만 이 종목 왜 이래요라고 써봤습니다. 사실 공모한 당시에는 희망밴드보다도 가장 낮은 거에 30% 낮은 네. 가격으로 나왔고 그렇죠. 주식수도 대폭 줄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약 공모 이후에 더 잘 나가는 게 공구음원인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네. 주가 지수가 부진할 때 보통 품절주라고 해서 이제 유통 주식수가 작은 주식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구음원도 그런 큰 틀에서 일단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사이즈 그 이제 여성복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약을 할 당시에는 청약 경쟁률이 7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2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장사 중에서는 흥행 순위로만 놓고 봤을 때는 끝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공모 때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6만 오늘 최고점 기준으로 3,000원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0%가 넘는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강점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들을 위한 자세한 설명을 인해서 고객 락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게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구음원은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청약 이후에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하기도 했지만 네. 그 하루를 봤을 때는 변동이 좀 큰 편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올랐을 때 뚜렷하게 이유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요. 왜 이 회사의 변동성이 큰 건지도 궁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구음원이 그냥 옷을 파는 플랫폼이라서 매력적이기보다는 마케팅을 잘해서 그럴까? 네. 이전에 약간 에코 마케팅도 생각이 나는데 이 회사의 강점은 뭡니까? 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저도 이제 동시효과 또는 이제 호가를 보고 있으면은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 유통 주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제 그 호가창이 좀 비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모 주식 수도 140만 주를 맨 처음에 공모할 예정이었지만 112만 주로 굉장히 낮춰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유통되는 주식 수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대주주였던 TS 인베스트가 30개월 확약을 걸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유통되는 주식이 작다 보니 이렇게 주가 지수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동사 주식이 이렇게 좀 선호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상장했던 종목들 가운데 한 두 종목 정도가 현재 무상증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공구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소식들은 아직 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강점으로 내세우는 게 다이렉트 투 컨슈머,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D2C이기 때문에 유통업계에서 최근에 이슈가 워낙 D2C이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에도 좀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주식을 매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매수하려고 생각하는 그 구간 가격대를 정해놓고 매수를 하셔야지만 이제 그 호가창의 그 빈 그런 것들을 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네. 변동폭이
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주변인들에게 네. 공구먼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좀 많이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는 분들은 여기서 계속 꾸준히 오수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 공구먼의 강점은 네. 이용은 안 해보셨겠지만 네네. 우리가 투자해봐도 될 만한 종목인지 이 회사를 동종업계 의류랑 비교해야 되는 건지 마케팅이랑 비교해야 되는 건지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네, 일단 그 정현 씨가 친구분들께 여쭤본 게 네. 좀 잘못된 시장 조사가 아닐까 생각이 왜요? 되고요. 왜냐하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전문적으로 이제 아. 쓰고 있는 시장인데. 아니 근데 여기가 네. 그래도 사이즈가 다양하대요. 네네. 제가 들어가 봤는데 다양해도 네. 네, 그렇게 이제 좀 평범한 사이즈는 아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되고요. 어. 제가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네. 요즘 PT샵이 호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 사실 물론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이슈보다는 무상증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사이즈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물론 고객 락인 효과도 확실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남미 아메리카 같이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비만 인구가 많은 나라 쪽으로 진출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만큼 시장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라 판단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공구먼 보니까 사이즈가 평균 사이즈부터 빅 사이즈까지 있는데 지그재그 어플에서 빅 사이즈몰 1위 브랜드라고 하네요. 네.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모멘텀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시장 분석, 종목 분석해 주셨고요. 이정미 팀장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